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아이들 이야기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얘기 들으면서는 저희 아이들도 많이 생각이 나는데, 소년원에 이제 간 친구들 200명 중에서 한 7% 정도는 이제 아이들이 교도소로 간다라는 수치가 있는데, 혹시 아이들 만나고 있을 아이들 변화를 하는 것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또 하고 계시는지. 저는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생각해 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6호 시설에서 나온 애들 중에 그 종사자 얘기를 들으면 과장님인데 40%는 재범을 해서 소년원을 간다고 해요. 그 10명 중에 4명이 그만큼 그 6개월 동안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교육을 받고 정서적인 어떤 상담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면 이제 변하지 않는 가정, 변하지 않는 또래 집단, 그리고 대안이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는 또 입시 위주자인데 걔네들은 이제 이미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습관이 나와서 범죄를 하는데 그래도 얘네가 비행을 안 하고 탈비행하고 사회가 되려면 중요한 거는 환경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 내면을 건드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이게 잘못된 행동이고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분명히 벌을 받는다. 그리고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내 가족과 날 도와주는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힘들어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자각을 하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걔네 그 아이들은 이제 자라오면서 가정이 좀 비어 있잖아요. 애착 관계도 없고 학교의 선생님들의 어떤 부분들, 낙인의 효과들, 갈등 관계들,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융합이 돼서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면서 어느 정도 채워줘야 자기 능력도 개발이 되고 자각의 어떤 경험도 하고 자기 정체성도 찾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지속적으로 만나고 지속적으로 아이들 뭐 면회도 가고 편지도 쓰고 구치소 면회도 가고 이러면서 걔네들이 연령이 성장하면서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없는 친구들이랑 있는 친구들이랑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는 느끼거든요. 아,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그때쯤 되면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도와준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고마움이나 감사함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하고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 돌아오고 이제 완전히 이제 전반적으로 바뀌는 거. 생활과 만나는 사람들도 바뀌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재사회화가 돼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짧지가 않아서 그쵸. 어떤 친구들은 3년, 어떤 친구들은 4년, 어떤 친구들은 6년. 그래서 성인 범죄자로 고착만 되지 않는다면 이제 기다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1, 2, 3으로 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가정 환경이 그게 보편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우리 논문에도 과거부터 계속 어떤 가정 환경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학교 폭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영향 이런 논문이 많잖아요. 근데 공통된 거는 뭐 역기능적 가정이나 양육 태도의 어떤 잘못된 것이나 소통의 잘못 이런 것들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래 집단보다는 학교의 부적응. 왜냐 우리나라는 학습 위주로 가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어떤 걸 찾아주고 그쪽을 개발시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습에서 떨어지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애들이 자거나 아니면 양호실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부르면 다물라고 나가거나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낙인시키잖아요. 선도위원회하고 학폭 하게 되면 더 부적응이 되죠. 그럼 학교 박이 돼버리면 이제 학교 박이 된 친구들은 거의 가정 통제 안 되거든요. 비행하는 선배, 후배 만나면서 돈을 알게 되는 거죠. 유흥을 알게 되는. 나이는 어린데 어른과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 더 좋은 차, 더 좋은 유흥, 더 좋은 클러치백, 더 좋은 문신. 그래서 그쪽으로 쑥 들어가면 빠져나가기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 대안이 있긴 해요. 많이 노력을 하세요. 교육청에서. 근데 또 이게 양대산맥이 뭐냐면 또래 집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
특히의 특징이 또래 집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중에 학교에 친구. 부정하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학교는 노력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부정을 계속 하니까 부득이 이제 학교 밖에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가면 자기 공감해주는 형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맨날 잔소리하고 뭐 잘못했다 그러는데 나가면 형이 밥 사주면서 괜찮아. 너 족밥소년이니까 이거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유인하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이제 같이 범죄에 이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형들이 다 겪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사각지대에 똘똘 뭉쳤어요.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근데 거기에 이제 멘토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도 들어가고 경찰관도 들어가고 작가님도 들어가고 근데 그 그냥 직업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직업이 약간 메리트는 있긴 한데 직업보다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아이들을 보고 내 시간과 돈과 어떤 그런 거 투자해서라도 아이들을 좀 살려야겠다는 아이들을 돕겠다는 그런 의지가 멘토로서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훨씬 어른도 빨리 느끼지만 이 진심보다는 친구들이나 또래나 돈이 더 좋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세요? 애들이요? 네. 애들은 그것도 좋아하는데 네. 이제 아이들 어른들한테 공감받고 인정받는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근데 경찰관이 이제 해주면 엄청 좋아요, 애들이. 자기를 이제 통제했던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경찰관이 자기를 인정해준다. 자기를 이렇게 관심 가져준다고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 또래 집단이고 범죄는 또 범죄고 또 멘토는 또 멘토예요. 근데 멘토 역할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것밖에 없고 자기가 깨달을 수 있도록 통제는 할 수 있죠. 그냥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떤 소년부의 동행영장을 받아서 너무 이제 비행을 하는 애들은 동행영장을 발부받아서 심사원에 이제 데려다 주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사건도 제 제자를 제가 사건도 해본 적도 있고 뭐 그런 법의 어떤 엄중함도 느끼게 해줄 때는 필요합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과 사랑이 먼저 필요한 거. 그거는 그거 같아요. 답은 본인이거든요.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자각하려는 자각을 통해서 그런 제 사회가 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고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게 일단 연령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령이 올라가면서 그래요? 자기가 그게 연령 이론이 있대요. 비행 이론 중에 성숙 이론이라고 성숙할수록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깊이나 의사 판단 능력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범죄나 이런 좀 빠진 애들은 좀 그쪽으로 생활해서 어렵고 네. 그 전 단계 애들은 연령이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그 과거의 멘토들의 어떤 그런 교육이나 선도나 관심이 융합이 돼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연령과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걔도 이제 그 6호 시절 선생님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그리고 꿈드림 선생님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이제 지지판을 마련해줘서 거쳐갔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쌓여서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 그냥 그 순간을 견디는 것 같아요. 너무 순간 철학적인 얘기를 순간을 넘어가면 또 아이들이 도움을 청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잘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때 힘을 얻고 또 연락이 오면 또 에너지를 좀 뺏기더라도 또 보람된 아이들이 메시지가 오면 내가 이 한 아이를 제일 소중히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편지가 오면 편지가 한 500통 받은 게 있는데 하나 답장은 다 해줬어요. 근데 이게 그 편지 한 통 한 통이 소중해요. 이 아이가 가능성 희망이 있다. 이게 한 아이가 제일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사실 지금 이제 서강대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고 여기저기 좀 교육도 하고 있지만 제가 어떤 드러남으로써 내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넓히는 건 중요한데 그거 더 중요한 게 한 아이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놓치면 이제 제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아이가 변하는 모습 보고 힘을 얻는 것 같아요. 힘들 때도 있긴 하죠. 특히 이제 그 직업과 이 아이들 일과 가정의 균형 이게 네. 제가 이쪽으로 빠져버리면 가정이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경사님 집. 네. 아이들. 두 가지를 우리 집 두 가지를 다 컨트롤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거의 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또 애들이 어리니까 봐야죠. 또 아내의 욕구가 있으니까 채워줘야죠.
내 욕구도 있으니까 공부 내 욕구는 괜찮아요. 힘들어도 근데 이 가정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니까 이게 힘든 것 같아요. 또 아이들도 꽉 찬 삶. 꽉 찬 삶. 네. 누구 물어봐요. 언제 쉬어요 그러면 말할 게 없어. 출근할 때 출근할 때.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아 그렇군요. 참, 예, 얘기를 쭉 들으면서는 참 저와 제 세움을 또 자꾸 되돌아보게 해주십니다. 아유. 이번 주도 감사했습니다. 네.